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 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전혀 다른 뉴스.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청와대에서 긴급 회동을 했는데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한 여권의 위기감이 드러난 셈입니다. 특히 순방전 상황에서도 이 총리가 아닌 김 대표를 부른 건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완구 총리를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태 기자? 네, 안녕하세요. 이경태입니다. 네, 어제 박 대통령과 김 대표 깜짝 회동이었는데요. 회동은 45분 동안 이어졌고 20분은 박 대통령과 김 대표가 배석자 없이 만났고 나머지 25분은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는데 보니까 이 45분 만난 것 치고는 브리핑된 내용이 많지가 않았어요. 먼저 브리핑된 내용부터 정리해 볼까요? 네, 김 대표가 해동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대통령과 나눈 얘기들을 전달했는데요. 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제 당내에 분출되는 여러 의견을 가감없이 말씀드렸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알겠다,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라고 했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이 총리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당내에서 이제 김 대표에게 그렇다면 사퇴 의견도 전달한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네. 똑같이 당내에 분출되는 의견을 다 전달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 총리의 진퇴 여부를 그 순방 이후에나 결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박 대통령이 또 뭐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 특검도 도움된다면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기존에 있었던 입장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거라고 보입니다. 네, 뭐 이렇게 긴급하게 만난 것 치고는 결론이 좀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45분 동안 만났는데 브리핑된 내용도 뭐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뭔가 다른 얘기, 뭐 검찰 수사 관련 얘기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이 박 대통령의 다녀와서 결정하겠다는 이 말에 포커스가 모아지는데요. 이거 뭐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총리를 사퇴시키면 국정 공백이 우려되니까 해외 순방을 마친 다음에 사퇴를 시키겠다는 걸로 볼 수 있고 뭐 또 그동안 상황이 변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사퇴를 시킬 필요는 없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저께 박 대통령이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문제를 밝히겠다고 했는데 혹시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가 야권 인사까지 얽히면서 뭐 이른바 물타기식으로 야권도 다를 바 없다. 똑같이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이 반전되는 상황을 기다리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지난해 6월 문창극 사태 때처럼 이 총리가 자진 사퇴하는 걸 바라고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 총리에게 네. 시간을 줬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1번이고요. 아, 시간을 왜냐하면 줬다. 네. 그렇죠. 청와대 내부에서도 뭐 이 총리에 대해서 뭐 결단해야 된다는 기류가 좀 있었던 거는 그렇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이 앞으로 이제 12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국정을 대행할 총리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결론, 그 결론을 새누리당에 전달한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청와대에서 가장 바라고 있는 그림은 순방 기간 중에 네. 이 총리를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는 거겠죠. 그리고 의혹 해소라는 거는 이 총리가 아무런 의혹이 없다거나 아니면 그게 네네. 아니면 이 총리가 자진 사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이 총리가 본인 스스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네네, 뭐 그런 그림을 원하고 있을 테지만 네. 이 총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박 대통령 재신임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진 사퇴 그림은 좀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 총리가 어제 안 그래도 대통령과 김무성 대표 간의 회동 이야기를 전해 듣고 대통령 말씀은 흔들림 없이 열심히 하라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했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좀 주요하게 볼 거는 네. 김무성 대표를 부른 까닭이 뭘까? 뭐 이런 좀 다른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네. 이미 뭐 새누리당 안에서 여러 차례 이제 이완구 총리의 거취 문제가 논의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이제 뭐 앞으로 뭐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좀 공식 논의를 한다든가 네. 여러 가지 입장이 박 대통령의 순방 기간 중에 계속 나올 수 있죠. 근데 김 대표를 불러서 국정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다는 거는 좀 사전에 이걸 단돌이 친 것. 그러니까 뭐 입단속을 좀 시켰다. 뭐 이런 쪽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도 뭐 해석할 수 있겠네요. 김 대표를 긴급하게 부른 이유가 박 대통령이 어제 이 김 대표와의 회동 전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소집했어요. 뭐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 이렇게 주문했는데 10일 동안의 국정 공백을 서열 2위라는 직무 대행까지 맡길 수 있는 이 총리를 제외한 여당 대표와 참모진에게 맡겨간 셈인데 뭐 이 총리가 식물 총리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인증해준 셈이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네, 뭐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뭐 이 총리가 어제 안산합동 분향소 참배도 분양도 못했죠. 네. 그게 이제 식물 총리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반증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박 대통령 사실 근데 이 총리가 어제 대정부 질문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부를 수 없는 제반적 사항도 좀 있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박 대통령이 어제 한 15분 정도 이제 수석 비서관 회의를 진행합니다. 네. 이 자리에서 이제 뭐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안보 문제에 대해서 잘 차질 없도록 해달라고 했고, 그리고 특히 뭐 공무원 연금 개혁 문제나 민생 경제 보완 등을 강조하면서 네. 이 국회와의 협조도 원활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또 뭐 김 대표가 그 뒤에 온 거를 감안할 때 여당이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뭐 이완구 총리가 대정부 질문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못 불렀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 총리의 현재 처한 상황 이거를 어제 회동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어제 박 대통령이 진도 팽목항 방문했는데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분향소를 닫아둔 채 팽목항을 떠났습니다. 박 대통령은 유가족도 못 만나고 분향도 못하고 발표문 하나만 읽고 20분 만에 자리를 떴는데 아무래도 청와대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그렇죠. 뭐 이미 오래전부터 당일날 추모 행보를 통해서 진정성을 내비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꼬였습니다. 팽목항에 이제 실종자 9분의 가족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박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분향소문을 폐쇄하고 떠나버렸습니다. 네. 이게 사실 뭐 어떻게 본다면 박 대통령의 방문에 환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박 대통령이 도착한 현장 분위기도 결코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네. 결국 뭐 야유를 받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형식적인 방문이었다라는 점만 부각됐습니다. 네. 특히 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박 대통령이 이날 노란 리본조차 달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사실 이게 형식적인 반문이다 이런 것을 여실하게 보여준 장면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 청와대가 장고 끝에 악수를 두게 된 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청와대 측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언급 말을 좀 아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별 수 없었다 뭐 이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는데 네. 그 실종자 가족들을 못 만나고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앞으로 만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했을 때 우리 쪽이 희망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자연스럽게 만나길 희망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그 청와대 쪽에서 준비가 좀 부족했다, 뭐 이런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청와대에서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세월호 유가족들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 영안에 대한 박 대통령 폐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그리고 추모식에 참석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실제로 안산에서 있었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유가족들, 희생자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빤히 보이는데도 뭐 청와대가 우리 입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책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노란 리본 말입니다. 이거에 대한 질문이 좀 나왔나요? 어땠습니까? 청와대 관계자에 대한 어떤 질응답 과정이 있었을 텐데요.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딱히 나온 건 아직 없습니다. 뭐 지금 현재 또 관련돼서 이제 네.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비행기를 타고 떠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가족들의 요구에 청와대가 성실히 임하지 않고 네. 이런 뭐 이벤트성 행사를 해버린 거는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일각에서 오늘 뭐 조선일보 칼럼 사설인가요? 칼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유가족들이 박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떠나버린 것 그리고 네. 뭐 분향소문을 폐쇄한 것을 두고 오히려 유가족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그런 사설이 있었어요. 뭐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의 등을 돌리려 하느냐 뭐 이런 제목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본다면은 여론 조작 행위 등을 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박 대통령도 그 추모 메시지 발표 네. 거기서 가장 황당했던 부분이 가신 분들의 뜻에 맞게 이제 네. 일상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문을 했어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박 대통령이 진정 아직도 유가족들의 뜻을 잘 모르고 있다. 네. 그리고 그 참사 1주기가 다 되는 동안에도 아직도 그 공감하지 못하고 그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 리본 정말 어제 거의 뭐 전 국민이 다 달았고 어제 팽목항을 갔던 뭐 인사들도 다 달았는데 유독 박 대통령만 달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서 정말 박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내놨지만 뭐 추모한다는 입장 발표를 내놨지만 정말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 의심받기에 충분해 보인 한 단면이었습니다. 자, 이 박 대통령이 경제 살리겠다는 명분으로 세월호 참사 1주기의 남미 순방길에 올랐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국정 공백, 민심 이반 뭐 이런 득보다 실이 많은 그런 순방길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앞서 지적했지만 박 대통령은 순방길 내내 아마 국내 현안에 대해서 그 질문을 받고 시달릴 겁니다. 그렇죠. 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해서 검찰 수사도 점점 본격화되고 있고요. 네. 당장 뭐 검찰 발로 지금 뭐 몇 가지 소식이 흘러나오고 있죠. 그렇죠. 2013년 재선거 당시에 그 성전 회장으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총리. 네. 예. 그때 당시 캠프 회계 담당자를 소환할 계획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여야 정치인들이 포함된 성완종 전 회장의 그런 장부가 또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즉 이제 이런 수사가 본격화되면은 그 12일 동안에도 계속해서 이 이슈는 가라앉지 않고 계속 갈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박 대통령이 돌아와서 순방 성과를 잘 포장하더라도 네. 이를 뭐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국내 상황이 아닌 거죠. 이 총리 거취 문제도 결정해야 할 거고요. 뭐 오늘 한국갤럽에서 정례 여론조사 그러니까 4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박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 대비 5% 하락한 34%를 기록했어요. 이게 뭐 특별하게 이제 좀
뭐 크게 떨어졌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굉장히 특이한 지점은 지지층 이탈이 본격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경북에서 14%나 빠졌고요. 네. 그리고 60세 이상에서도 10% 이상이 빠졌습니다. 즉 이제 인사 문제라든가 리더십 부족, 뭐 성한종 리스트 파문 등이 이런 부정평가 이유로 꼽혔는데 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마 박 대통령이 돌아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지층까지 어떻게 보면은 등을 돌리는 상황인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돈 문제 한해서는 깨끗하다. 뭐 이런 인식은 있었다고 하대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인식이 많다는 그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 돈 문제까지도 이제 좀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많은 지지층들이 지금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태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이완구 총리의 금품 수수 의혹과 이에 따른 거짓말 해명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완구 총리 해임 건의안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권 소식 국회에 나가 있는 최주영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주영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가 어제 이완구 총리의 버티기가 계속된다면 좀 더 강력한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해임 건의안 제출 검토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 해임 건의안이 야권의 최후의 카드로 볼 수 있는데 뭐 당장 진행될 것 같진 않죠? 예,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당에서 먼저 제기된 특검 요구, 특히 박 대통령이 출국을 하면서 네. 특검을 해서라도 밝혀야 된다, 뭐 필요하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를 대응하는 차원으로 꺼내든 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해임 건의안 같은 경우는 그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또 그동안 없었던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실제로 해임 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거나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여론전을 펼쳐가는 것이 맞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더욱 좀 지켜보고 네.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내부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이 해임 건의안 카드를 꺼내면서 이 총리를 좀 더 압박하는 뭐 그런 효과를 노렸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이 가결되려면 현재 제적의원 294명의 과반인 148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보니까 지금 투표가 가능한 새정치연합 의원이 129명입니다. 뭐 어차피 네, 보면 새누리당 의원의 이탈표가 있어야 되겠는데 뭐 현재 상황으로 보면 나쁘진 않아요. 이재호 의원이나 뭐 친이계 의원들, 소장파 의원들의 이탈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새정치연합이 그려보고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에서 이제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을 경우에, 네. 이제 처리되면서 가결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하지만 그렇죠. 사실, 그 과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총리를 해임시키는 거를 이제 야당에서 하게 되는 건데요. 네. 재보궐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좀 약간,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나가 있는 국정 공백기에서, 네. 총리를 이렇게 야당의 손으로 잘라낸다는 것은 좀 정치적 부담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한 수긴 하지만 그런 해임 건의안 가기 전에 네. 이완구 대표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새정치연합의 기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박 대통령하고 김무성 대표가 독대를 했는데요. 뭐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까지 거론하면서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그런 뜻을 전했어요. 이에 대한 뭐 새정치연합의 반응, 야권의 반응 나온 게 있나요? 예, 특검은 그 박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자체, 특검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네.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게 사실 새정치연합에 계속 일관된 지금 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거에 앞서서 이제 박 대통령이 지금 이런 이 전국 속에서 네. 전혀 책임지는 말 없이 해로 나갔다는 거. 네. 이것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돌아와서 결정하게,다 네. 이런 식으로 말한 것이 이완구 총리가 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게 아니냐라는 네. 게 이제 야권 내 시각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도 나오는 걸 보면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네. 대표가 그 회동 자리에서 이완구 총리의 해임을 네.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런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정확하게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 네. 지금 김무성 대표의 태도, 그동안 해왔던 말을 보면은 이완구 총리가 어느 정도 거취를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네. 뉘앙스를 지금 계속 풍기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 말이 나왔는데 어제 기자들 질문이 있었는데요. 이 총리 해임 건의안을 고려하냐 이런 질문에 고민하고 있다고 답을 했다가 잠시 후 오해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바꿨는데 정말 말을 바꾼 건지 아니면 실언을 핑계로 이 총리의 사퇴를 압박한 건지 본인만 알 텐데요. 당시 상황, 당시 상황 좀 전해주시죠. 아침에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네.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는데, 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해임 건의안에 대한 질문이었으니까요. 네. 충분히 그런 걸 고려하고 있다까지 이제 해석이 나갔는데요. 이후에 이제 오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회동 이후에는 그 관련 질문에 이제 그럼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지 않냐라고 했습니다. 이 말도 역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야당이 주장하는데 자기도 동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공감하고 있다라는 뜻이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해주신 대로 그거는 이제 김무성 대표의 본인만 알만한 내용이긴 한데요. 네. 사실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정황뿐만 아니라 그 앞선 정황들, 앞서서도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총리부터 수사해야 된다라고 말을 한다던가, 네. 김무성 대표가 이제 청와대 가서 이 총리의 해임을 적극 적극 제기했다라는 이런 보도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김무성 대표는 이 전국을 좀 수습하기 위해서는 이 총리가 거취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지금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에 대한 여야 반응을 살펴봤는데 오늘 조선일보 보도죠. 성완종 전 회장의 장부가 지금 검찰 손에 들어갔고 지금 검찰이 그 장부를 뒤져보고 있는데 그 장부에서 여권 관계자는 물론 야권 관계자 이름도 나왔다. 구체적인 정황도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야권의 반응 어떻습니까?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검찰의 물타기를 이제 경계하는 목소리는 좀 있었는데요. 네. 보도 내용이 이제 K 중진의 그러니까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 K와 C를 언급을 했습니다. 이니셜로요. 네. 그래서 상당히 좀 부정확한 내용의 보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조선일보가 실제로 만약에 그 리스트를 확보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 네. 그 보도 자체 나오는 리스트 자체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보도가 나온 이후에 유력한 7에서 8명 정도 된다는 야권 인사, 유력한 인사들이라고 해서 명단이 돌기도 했는데요, 기자들 사이에. 네네.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대부분 관련 사실을 없다라 부인하고 있고 실제로 그거를 입증해낼 만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관련해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가 C 의원으로 그 지목을 받아서 치읓이 CH니까요. 예.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특히 그 박아무개 이 경남기업 상무가 97년부터 98년 사이에 추미애 의원의 7급 비서를 했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추미애 의원이 지목을 받고 있는데요. 추미애 의원은 관련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17년 전에 7급 비서 10개월 정도를 한 사람이라서 기억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서한종 전 회장과의 관계도 19대 국회 들어와서 또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경남기업과 성 회장의 어떤 존재 그리고 네. 이름이 경남기업의 회장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고 이제 적극적으로 부정을 한 상황입니다. 네. 찌라시 형태로 돌고 있는 나머지 정보지 형태로 돌고 있는 나머지 네. 인사들도 상당히 불쾌감을 보이면서 강하게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문제는 뭐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확하게 그러니까 뭐 이니셜로만 보도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제가 관련한 통화를 하다가 네. 조선일보 기자와 이제 네네. 통화를 했다라는 한 관계자 이야기를 들었는데 조선일보 이 기자 또한 네. 이 리스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니셜로 받았다라고 그쪽에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으로 거론되는 네. 그 의원 쪽에다가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뭐 이게 제가 또 직접 조선일보에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정확한 팩트는 아니라고 했었겠지만 어쨌든 이해 당사자에게 조선일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해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해임 건의안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이완구 총리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 또 발언이 도마에 올랐는데 자신의 말 바꾸기 발언, 그러니까 뭐 거짓말 논란까지 불러왔던 말 바꾸기가 충청도 말투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충청도 말투와 말 바꾸기가 뭐가 상관이 있다는 건지 네.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이거 뭐 충청 비하 발언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그 충청도가 고향이십니다. 네. 특히 이완구 총리와 동양이신데요. 아, 그래요? 네, 충남 홍성이십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상당히 좀 불쾌하셨고요. 그리고 저희 그 친척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분노의 그 카톡들이 어제 하루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뭐 당사자 입장이시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셨겠어요. 네, 저는 고향이 서울이지만 네. 저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고요. 네. 실제로 이것은 이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총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이제 충청 지역의 민심이 있는 건데요. 네. 그 민심을 상당히 이반시키는 결과를 좀 낳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목숨을 걸겠다 발언에 이어서 뭐 충청도 말투 때문에 말 바꾸기가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이완구 총리. 점점 자신의 발언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계속 말이 꼬이면서 오히려 지금 그렇죠. 더 스텝도 꼬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목할 게 2013년 재선거 당시 이완구 총리의 운전기사가 이 총리와 성완종 전 회장이 만났다는 증언을 했잖아요. 네, 이게 그렇습니다. 보도가 됐는데 이 총리 측에서 이때 재선거 캠프 직원들을 상대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또 보도가 됐어요. 뭐 새벽부터 전화해서 동선 맞추기로 했다는데 구체적으로 짚어보죠. 네, 오늘 그 CBS 노컷뉴스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CBS 노컷뉴스가 이제 처음으로 이완구 총리의 전 운전기사를 상대로 해서 네. 성완종 전 회장과 이 총리가 독대를 했다라는 그거를 증언을 처음으로 한 보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 총리 측에서 증언이 나왔다고 해서 처음으로 나온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신빙성이 네. 높아진다 네.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이완구 총리의 그래서 의원실에 이제 5급 비서관인 김아무개 씨가 네. 윗선의 지시라고 기사에서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디의 지시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전자 네. 그 당시에 이완구 총리의 그 증언을 했던 그 운전자의 동선을 추적하면서 짜맞추면서 녹취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질문을 상당히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그 운전기사가 이제 그 김 씨로부터 수차례 전화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CBS의 노컷뉴스에 털어놓으면서 또 이런 정황들이 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이 김아무개 비서관이 A 씨에게 그날, 그러니까 2013년 4월 4일 그때 기억나시냐? 회장과 만났다는 그날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 우리가 홍성도청에서 일정 끝나고 청량 사무실에 들렀죠라고 하면서 네. 그날 동선을 이제 막 확인을 하는 거죠. 확인을 하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청량 사무실에 안 들리고 끝나자마자 지하 주차장에서 부여 사무실로 왔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청량 그 성전 회장과 만난 게 아니라 그 성전 회장이 만난 거는 이제 네. 청양 사무실이고요. 청양 사무실이고요. 네. 그날 우리가 청양 사무실 간 게 아니라 부여 사무소로 갔다라는 네 그런 유독 그런 말을 하면서 그 긍정의 호응을 이제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대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속이 뻔히 보이는 시도인데 참 이게 어떻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건지 참 어떻게 보면은 금방 탄론할 걸 왜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동선을 짜맞췄을까요? 이런 전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을 이제 감추고자 한다라는 네. 그런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 총리의 그 비타 500박스 뭐 그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 3천만 원 수수 의혹 이 의혹에 대한 신빙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주용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